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동네 산부인과. 와. 오늘은 저희에게 흔치 않은 날인데요. 저희가 PPL을 하는 날이죠. 와. 오늘은 굿닥이라는 앱에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굿닥은 병원 찾기와 비대면 진료 등의 의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인데요. 써보신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일단 굿닥 앱이 깔려있기는 하거든요. 맞아요. 요새는 많은 분들이 이런 비대면 진료나 병원 찾기 관련된 앱을 많이 깔고 계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굿닥을 깔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저희가 지원받아서 이제 받는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기부를 하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굿닥의 PPL도 PPL이지만 오늘의 주제는 헤르페스, 여러분들을 정말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헤르페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저희 늘 의학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definition, 네,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헤르페스란 어떤 질환을 얘기하는 건가요? 헤르페스라는 그냥 우리가 HSV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그냥 우리가 수포 관련 질환을 우리가 헤르페스라고 쉽게 말씀드리는데요. 이 바이러스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잠깐 들어왔다가 걸리고 증상이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신경척수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컨디션이 안 좋고 하면은 신경절을 따라서 다시 나와서 다시 증상을 일으키고 수포를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경절이 지배하는 그 부분에 대부분 증상을 만들기 때문에 똑같은 부위에 계속 병변이 생긴다는 게 이제 환자분들까지도 알고 계신 맞아요. 그런 내용이죠. 바이러스는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A형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입 주변으로 점막 쪽에 이제 이렇게 피곤할 때 나오는 거 그런 타입이고, E형은 주로 성기 쪽에 올라오는 타입이라고 알려져 있죠. 네, 예전과 달리 이렇게 구강성교를 많이 하면서 1형과 2형이 위치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게 교과서에도 요 최근에 실린 게 1형 바이러스가 성기에서 근데 되게 많이 발견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구강성교를 많이 하면서 얘들이 사실은 입에 이렇게 헤르페스 증상이 막 있는데 구강성교를 적극적으로 하진 않겠죠. 이게 결국에는 무증상 흘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1형이 있는 환자들이 그러면 와서 선생님 저 구강성교 하면 안 돼요? 하면 뭐라 그러세요? 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하세요라고 하긴 하는데 선생님은요? 저는 그냥 변변 없어 하라 그래요. 저도요. 1형 같은 경우에는 입술에 많이 생기잖아요. 저는 사실 헤르페스 1형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로드샵에 립글로스를 정말? 여기에 묻혀서 면봉에 묻혀서 한번 썼다가 바로 진짜요? 올라왔어요. 결국에는 이게 탈그로 많이, 그러니까 키스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입술 헤르페스보다는 헤르페스, 성기 헤르페스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성기 헤르페스가 생겼을 때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헤르페스가 일단 있으면 첫 번째로 수포가 올라와요. 근데 수포가 하나보다는 우리가 여러 개가 올라온다고 돼 있고, 아주 조그마한 수포가 있다가 그 수포가 터지고 피부 궤양이 생기죠. 통증을 동반하면서 불편감을 호소해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안 아픈 헤르페스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헤르페스는 보기만 해도 너무 없고. 아파요. 맞아요. 그리고 수포가 생기기 전에 일단 신경통이 생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만성이 되면 환자분들이 삘이 온다 그러거든요. 맞아요. 느껴지죠. 선생님 이거 곧 생길 것 같아요. 바깥에 수포를 만드는 애들 말고 안쪽 자궁 경부에도 헤르페스를 맞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 통증이라기보다는 질분비물이 많다든지 방광염처럼 조금 아랫배가 쿡쿡 쑤신다든지 그렇게 조금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제 환자 중에 이제 몇 년째 저한테 헤르페스로 계속 다니시는 분은 사실 검진 안 하고 선생님 왔어요? 하면 그냥 약을 맞아, 드릴 맞아. 때도 있어요. 그런 정구 증상이 있을 때부터 좀 약을 먹어주고 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병변이 올라오기 전에 치료하는 게 훨씬 좋다고 돼요. 궤양 같은 거나 수포가 생기기 전에 항바이러스제를 드시면 훨씬 더 편하게 넘어가실 수 있죠. 엄청 가볍게 증상이 끝나니까요. 그러면 성기 헤르페스는 검사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여러 개 있는 수포나 아니면 통증이 있는 수포가 있으면 우리가 헤르페스를 의심하게 되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조금 애매한 경우에는 우리가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채취하고 나면 나중에 PCR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것조차도 애매하고 내가 감염됐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항체가 내 몸에 있는지를 검사하면 헤르페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활성형일 때는 그런 STD 검사나 이런 걸로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지금 잠복을 하고 있을 때는 그 검사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잠복하고 있을 때는 혈액 검사로만 확인할 수 있다. 이 피 검사를 해가지고 항체가 있으면 보통 우리가 코로나 같은 거에서 이제 비의료인들도 많이 알고 계신 게 항체가 있으면 이 병에 대한 면역이 내가 생긴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헤르페스에 대한 항체가 생겼다는 거는 내가 감염이 돼 있다는 증거지, 내가 항체가 있어서 이게 걸려도 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은 아닌 걸로. 예. 하지만 그 항체가 조금 있기는 해서 초발 감염보다는 재발이 증상이 조금 덜 하다고는 해요.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와서 사실 저희 과에서 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범인. 병변이 있을 때 이건 누구한테서 걸린 거냐? 선생님 얘예요, 쟤예요, 걔예요. 이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밝힐 수 있나요? 밝히기가 진짜 어려운데 혈액 검사하면은 밝힐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항체 검사를 남자친구 바뀔 때마다 했어. 계속 없었어. 없었어. 근데 이 남자친구랑 하고 났는데 증상이 생기고 막 항체 검사를 했는데 생겼다 그러면 범인은 이 사람인데 맞아. 사실 그렇게 시리얼하게 맞아. 검사를 안 한 안 사람은 하니까. 절대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관계를 처음 한 사람한테 올맞다 하면은 이제 밝힐 수 맞아. 있겠죠. 최대한 안 걸리고 싶으시면 콘돔을 정말 열심히 쓰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긴 합니다. 저 환자 중에서 저는 콘돔도 다 끼고 했는데 왜 맞아. 걸린 거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설명해줘요. 아, 우비 쓴다고 이 맞아. 안 맞을 수 있냐? 온몸을 덜 칭칭 맞는다. 감고 하는 거 말고는 사실 랩핑해서 방법이- 싹 그건 아닐 것 같아.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헤르페스 감염이 되면 이제 임신했을 때 이게 또 재발을 할 경우에는 자연분만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또 되기 때문에 조금 크리티컬하기는 해서 어쨌든 헤르페스에 감염된 적이 있고 증상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헤르페스를 우리가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 알겠다. 바이러스를 없애는 방법은 없기는 하지만 증상에 대한 치료가 있긴 하잖아요.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증상에 대한 치료는 항바이러스제를 먹는 게 현재 치료 방법이고요. 증상이 있기 전부터 먹으면 증상이 조금 빨리 좋아지는 걸로 돼 있고 그런 감염이나 이런 위험성을 좀 낮출 수 있습니다.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상만 조절하는데 지금 연구되는 바에 의하면 백신도 지금 연구가 되고 있으니까 오. 조금 더 기다려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방 백신이 만들어지면 사실 감염돼 있는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긴 해요. 내가 혹시 파트너한테 옮길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백신 나오면 그런 걱정 좀 덜 수 있어서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치료할 때 항바이러스제 말씀하셨는데 그거랑 더불어서 이제 통증이 심하니까 진통소염제를 보통 같이 복용을 해서 증상을 좀 가라앉혀 주죠. 사실 연고는 크게 효과가 없어요. 증상이 이미 생기고 나면. 그리고 특히 성기에 생기는 헤르페스에는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 결국에 수포가 터지면서 까지니까 이제 거기에 조금 바를 수 있는 것들을 좀 드리기도 하죠. 얘가 계속 재발을 반복할 거 아니에요. 재발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약을 처방받으러 가서 처방받아서 약을 먹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한 방법은 그 약을 계속 꾸준히 먹어서 억제요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매일 먹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고 한다면 억제요법으로서 전파율도 낮추고 증상도 경감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 난 매일 먹는 거 힘들다 하면 그런 증상이 있을 때마다 약을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증상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병원에 오기가 너무 좀 힘든 상황,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시국에는 사실은 이런 비대면 진료들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좀 편하게 의료 서비스에 접근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의사들이 직접 진료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변치 않는 팩트죠. 이렇게 대면 진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의사들이긴 한데요. 이렇게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가 일부 이제 허용이 되고 통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도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비의료인인 환자분들도 좀 잘 알고 계시고 의사들의 처방도 특별히 바뀌지 않는 이런 헤르페스 치료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조금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로도 우리 외래에서 보면은 이제 헤르페스 재발돼서 오신 분들이 제가 이번 거 먹고 다음번 재발됐을 때 미리 먹을 수 있게 약을 좀 미리 주시면 안 될까요? 맞아. 라고 요청하시는 환자분들도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증상 있을 때 좀 이제 직접 병원에 가지 못할 때 아니면 주말에 주말에. 이럴 때 이제 복용하실 수 있게 맞아요. 주말이 진짜 큰 문제가 맞아요. 주말이나 연휴에는 사실은
환자들이 그 고통을 그대로 감내해야 되기 음. 때문에 조금 진짜 그 시기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뻔히 치료제가 뭔지 알고 맞아요. 어떤 증상인지 게다가 알고 하는데 재발성 헤르페스 환자들에서는 굿딱이나 이런 비대면 진료 앱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굿딱 앱을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굿딱 앱을 키면 제일 메인에 나오는 홈 화면이 비대면 진료 탭인데요. 굿딱 비대면 진료는 1분 안에 진료 가능한 의사와 매칭이 되는데 이게 국내에서 제공하는 비대면 진료 앱 중에서 가장 빠른 매칭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실은 소아과 갈 때 이렇게 굿딱 앱처럼 가족들, 우리 애들이 등록돼 있으면 진짜 편하잖아요. 저도 소아과 갈 때 굿딱 앱을 되게 많이 이용을 하는데 애기들 등록을 딱 해놓고 접수할 수 있어서 진짜 편하더라고요. 애들 몸무게나 키도 바로 입력이 되니까 약간 병원에서의 불필요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비대면 진료 신청을 할 때 진료받을 사람을 선택하고 나면 뭐 진료 항목이라든지 증상을 또 입력을 하는 화면이 나와요. 감기나 복통이나 소아과나 피부질환, 뭐 만성적인 질환들 이런 것들까지도 비대면 진료가 다 가능한데 산부인과,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뭐 여성 질환을 클릭하고 난 뒤에 증상을 입력하고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헤르페스 바이러스나 꾸준히 피임약만 처방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정기적인 사전 피임약도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임약만 처방받으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굿딱이 다른 앱이랑 다른 게 이게 화상 전화로 진료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약에 환부를 좀 보여줘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환부를 보여주는 진료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 건 조금 힘들겠 네. 탈모나 뭐 무종이나 피부과 진료 네,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충분히 진료를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처방약을 받아야 되니까 처방약 수령 방법 그 선택하는 화면이 또 있어요. 그래서 뭐 약국에서 받을 것인지 퀵으로 신청할 건지 택배로 받을 것인지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퀵 배송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에서만 가능하고 그냥 수도권 지역 외에는 택배 배송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원에 직접 방문해가지고 진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굿딱 앱에 병원 약국 탭을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근처 병원을 찾을 수 있고요. 진료 과목별로도 검색이 가능해서 원하는 병원 찾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앱이 병원 후기도 맞아요.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 후기를 보고 결정하는데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병원도 여기 굿딱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종종 환자들이 이제 굿딱을 검색해서 왔다 이렇게 내원하시는 경우도 많고 거기에 좋은 후기를 써주시기도 하고요. 처음에 시작은 병원 검색으로 시작해서 뭐 병원 찾기, 온오프라인 진료 예약이나 비대면 진료, 결제, 처방전 관리나 의약품 배송까지 의료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사실 앱 하나에 담아서 환자와 의사를 연결하는 모바일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네요. 모든 의료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가 사실 하나의 플랫폼에 딱 담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비대면 진료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원하신다면 굿딱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헤르페스는 치료가 되지는 않지만 증상은 우리가 헤르페스 증상이라는 걸 빨리 알아차려서 빨리 치료를 시작하면 좀 그 시기를 조금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는 일단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시고 만약에 이게 계속 재발한다 하면은 굿딱같이 이제 좋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촬영하고 저희가 받는 광고비는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기부처는 저희가 베이비박스와 관련된 그 기부처에다 기부를 할 예정이니까 또 기부 인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또 쏠쏠한 재미 아니겠어요? 네. 광고하는 재미. 광고한 재미.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 와!